한국과 비교해서 미국 살면 진짜 어떤지에 대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오늘은 미국 살면 어떤지 2편으로 부동산, 관공서, 골프장, 식당 등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들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경험도 댓글에 달아주세요. 진짜 재밌는 차이 중에 하나가 노래방이에요. 한국은 노래방을 같이 가서 우리끼리 부르고 나오잖아요. 미국은 바에 노래방 기계와 무대가 있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시스템이라 바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의 노래를 같이 듣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라오케 바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정서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노래를 듣고 있는 상황은 조금 어색하고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미국 친구들은 간주를 생략한다던가 1절만 부른다던가 하는 거 전혀 없이 노래를 끝까지 부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데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우리 정서로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 살 때 딱 한 번 친구들과 가라오케 바를 갔다가 너무나 재미가 없어서 다시는 안 갔어요. 근데 인상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모습은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열심히만 부른다면은 거기 있던 미국 친구들은 굉장히 환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누가 가서 노래를 하고 내려오죠? 그럼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야, 너 노래 잘 들었어 막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웃기기도 했지만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고 싶진 않아서 다시는 안 갔어요. 미국과 한국의 집 사는 방법도 많이 다른데 미국의 부동산 시스템이 재밌어요. 우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나는 얼마에 팔고 싶다라는 매물가의 집을 내놓고 오픈하우스라는 걸 엽니다. 우리 집 파니까 구경 오세요 라고 집을 공개하는 자리이고 집을 예쁘게 꾸며두고 어쩔 때는 다과도 준비해서 주말에 열어요.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고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지는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진로 같은 미국의 부동산 사이트를 가면 매물로 나와 있는 집들과 함께 그 집들의 오픈하우스 날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집을 산다면 오픈하우스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게 그 시작이에요. 그렇게 오픈하우스를 다니다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찾으면 그냥 매물가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에 사겠다고 주인에게 비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10억에 내놓은 집에 오픈하우스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럼 10억에 비딩하면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비딩을 해야겠죠? 저희 부부도 미국에 살 때 집을 사려고 주말마다 오픈하우스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실리콘밸리가 한창 잘 나갈 때라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학군 좋은 동네에 집이 나오면 주말에 오픈하우스 하면 그 주말에 매물가보다 한 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바로 팔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비딩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서 이걸 비딩 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가장 높은 가격에 비딩을 한 사람한테 집을 파는 시스템인데 꼭 가장 높은 가격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 사람이 진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사전 대출은 받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진짜 좋을 때는 비딩을 하면서 집주인한테 편지까지 써요. 우리가 이런 행복한 가족인데 우리가 너희 집을 사면은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서 살게 막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기도 해요. 근데 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물가보다 낮은 가격에 비딩을 하기도 하고 그럼 집주인은 낮은 가격에 팔까 아니면 더 기다릴까 결정을 하고 어쩔 때는 아무도 비딩을 안 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집들이 팔리지 않을 때도 있죠.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의 부동산 상황은 어떤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집을 사면 집을 가꾸는 문화도 다른데 미국은 DIY, 직접 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뭘 고치거나 설치를 할 때 미국은 일단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고 예약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와서 일을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도 솔직히 안 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공사는 직접 하는 편이에요. 가구 조립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친구들 보니까 이사 가서 페인트 칠이나 화장실 타일 같은 것도 다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형마트 중에는 DIY 재료와 도구들만 파는 홈디포라는 곳도 있어요.
참고로 미국 집들에는 천정에 조명이 없는 집들이 많아서 그런 집들은 램프로만 조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집에 비해서 미국 집들이 어두운 편이에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미국 집 화장실에는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줄 달린 샤워기 대신 벽에 샤워 헤드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미국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줄 달린 샤워기를 사서 그 샤워 헤드를 교체하는 일이에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난 편에서 미국 경찰들 무섭다는 얘기도 했는데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괜히 목소리 높였다가 쫓겨날 수가 있어서 얌전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하시는 분들을 봐도 일단 복장 자체가 경찰 복장 같고 허리에 이 무기들도 차고 계세요. 그래서 무섭게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스몰톡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뉴욕을 다녀왔는데 입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무섭고 권위가 있으시면서 너무 음식 같은 거 갖고 오냐 물어보다가 갑자기 근데 비행이 길었는데 힘들지 않아 같은 스몰톡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비행에 대한 스몰톡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시 스몰톡의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스몰톡을 하고 있다가 왜 뒤를 돌아봤는데 빨리 안 빠지고 뭐 하는 거야, 그 표정들을 다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얌전히 다 기다리고 계세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관공서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관공서들의 느린 일처리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관공서들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토피아를 봐도 그 관공서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나무늘보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느린 일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권위보다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구청 같은데 볼 일 있어서 가보면 그 친절함과 빠른 일처리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이분들에게 막 무례하게 반말하고 그런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미국과 한국 살면 느끼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한국의 어떤 직업은 젊은 여성분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승무원이나 간호사가 그런 예겠죠. 근데 미국은 이게 많이 깨져 있다고 느낍니다. 승무원이나 간호사도 중년 남성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직업들이 미국도 과거에는 젊은 여성분들의 직업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직업 스테레오타입이 많이 깨졌고 한국도 그렇게 흘러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이걸 느낀 게 제가 NBA를 좋아해서 NBA 농구 경기를 즐겨보는데 치어리더들을 보면 물론 젊은 여성분들로 구성된 치어리더 팀이 제일 많지만 남성들로만 구성된 치어리더 팀도 나오고 어떤 팀은 노인들로만 구성된 치어리더 팀도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치어리더 하면 떠오르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 개인적으로 일단 미국 식당의 음식들이 너무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 주문할 때는 좀 덜 짜게 해줄 수 없냐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미국 식당 가서 항상 느끼는 게 계산하고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국은 밥 다 먹고 나와서 계산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많이 달라요. 미국은 일단 웨이터를 불러서 계산서를 갖다 달라고 해야 돼요. check please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웨이터한테나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테이블 담당 웨이터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은 왜 여기요 하면 그냥 아무 분한테만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미국 식당들은 내 테이블 담당 웨이터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뭐 음식을 주문하거나 할 때도 내 테이블 담당 웨이터한테만 주문해야 돼요. 그게 그분 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웨이터를 찾아서 책을 갖다 달라고 한 다음에 담당 웨이터가 책을 가져다 주면 그 계산서가 맞는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내 신용카드를 꺼내서 다시 담당 웨이터를 찾아서 신용카드를 주면 담당 웨이터가 가서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그 영수증에다 팁 추가하고 사인해야지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고 나가는데 한 10분 정도는 보통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커피숍이나 뭐 아이스크림집 같은 데서는 뭐 바로 계산하고 먹으면 돼요. 근데 이번에 뉴욕 가서 제가 놀란 게 진짜 다 모바일 페이를 쓰더라고요. 뉴욕은 워낙 아이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애플페이만 사람들이
사람들이 쓰는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모바일 페이를 많이 쓰는 것 같고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번에 커피숍부터 전철까지 애플페이 굉장히 잘 쓰고 왔어요. 그리고 밥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저희 예전에 미국과 한국의 직장 생활을 비교한 영상도 있는데 거기 답글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직장인들은 아무도 점심 먹고 들어와서 양치질 안 한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 먹고 양치질하는 직원분들은 한국 분들 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일할 때 저희 부서장님이랑 한국 출장을 같이 왔다가 이분이 점심시간 끝나고 화장실에서 한국 직장인분들이 양치질하는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분은 돌아가셔서 점심 먹고 양치질 하시더라고요. 또 TV 광고를 봐도 재밌는 문화 차이가 좀 보이는데 한국의 TV 광고는 기본적으로는 고급지고 멋지고 예쁜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연예인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미국 TV 광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의 TV 광고는 웃긴 상황극이에요. 꽁트 같은 어떤 웃긴 상황을 보여주는 광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 TV 광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볼 광고들을 봐도 그때는 광고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명인들이 나오지만은 광고 내용은 이 유명인들이 꾸리는 웃긴 상황극이에요. 그래서 한국 광고에 익숙해져 있다가 미국 광고를 보면은 좀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미국도 한국도 골프 치는 분들 많은데 미국 골프장은 일단 캐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공 찾아다니면서 골프를 쳐야 되고 카트도 내가 직접 몰아야 됩니다. 카트 없이 걸어 다녀도 되고요. 카트가 미국은 잔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린에만 못 가지만은 잔디 안으로 골프 카트가 들어갈 수 있고 한국은 골프 끝나면 샤워 깨끗하게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같이 간 일행들이랑 또 어디 가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 골프장들은 뭐 샤워실이나 사우나 같은 시설 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골프 칠 옷을 입고 가서 골프 치고 신발만 갈아 신고 다시 땀범벅이 되어서 그 복장으로 집에 운전해서 오는 게 이제 미국의 골프 치는 문화예요. 또 이번에 뉴욕 가서도 새삼 느낀 게 미국은 어딜 가나 대마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대마초가 합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한국에서 담배 냄새를 거리에서 맡는 것보다 미국 거리에서 대마 냄새 맡는 빈도가 더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뉴욕을 갔다 와서 대도시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이게 데이터로도 보여지는 게 2022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대마를 피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혹은 거의 매일 대마를 피는 사람이 미국에서 1770만 명인데 술을 마시는 사람은 147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오랜만에 뉴욕을 가서 느낀 게 길바닥에 껌 자국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껌 자국이 많지는 않잖아요.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껌 자국도 많고 쓰레기도 많은 모습을 보면서 좀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껌 자국들이 많은 어디 파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 3개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서 아이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마 미술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곳을 가니까 책에서나 나오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고 모마 미술관은 16세까지, 메트로폴리탄은 11세까지는 무료 관람이에요. 그 말은 뉴욕에 사는 중학생이라면 내가 원한다면 모마 미술관을 무료로 매일 가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매일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더럽긴 하지만 이런 게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신 아니면 겪고 계신 미국 살기도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